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오늘 잘 맞아서 편안히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그 설날 아침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설에 되면 가족끼리, 형제들끼리, 친구들끼리 오래간만에 만나서 한잔 하시면서 정치 이야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가족들끼리도 의견이 다르고 부부끼리 또 이 부모 자식끼리 형제들끼리도 정치적인 의견이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 미국에 보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하고 힐러리를 지지하는 사람 간에 거의 원수처럼 돼가지고 싸우기도 하던데요. 지금 이 정치적인 의견이 달라가지고 이 가족 간에도 이 설에 모처럼 만났다가 큰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정치 이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논쟁에서 자신이 건전한 보수적 시각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슈는 평창 올림픽의 김여정, 김영남을 이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파견해서 방남을 시켜가지고 정상회담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나 저한테 또 안티 댓글을 다는 사람이나 문골 오소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남북 대화는 좋은 게 아니냐, 그걸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지 하자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부분은요, 과거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도록 개발이 임박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0년에 6.15 정상회담을 할 때나 또 더 나아가서 2007년에 14 정상회담을 할 때 1, 2차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이 2006년 10월에 핵을 실험을 처음으로 했지만은 그때만 해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실제로 미사일에 탑재해서 주변에 쏠 수 있는 실력이 턱없이 되지 못했지요. 그래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사람도 북한의 핵이 자의적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을 지키려고 저러는 인권이 이해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둘러댔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제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도 위협을 하지요. 북한이 올림픽 개막식 전 2월 8일 날 뭘 했습니까? 열병식을 했을 때 새 미사일이 하나 딱 나왔습니다. 현무2 정도보다 좀 큰 건데요. 노동이나 스커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것이 고각 발사, 고속 낙하, 단거리용 미사일이다. 즉 한국을, 일본을 겨냥한 전용 미사일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결국 북한이요, 미국을 상대로 장거리 ICBM의 핵을 탑재해서 쏘게 되면 그야말로 미국은 요격을 시키고 곧바로 북한을 폭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아마 은신처까지도 다 폭격할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존립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북한이 그리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을 택할 거다.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결국 일본과 한국을 만만하게 건드리려고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진 현실에서 과거에 무슨 90년대에 이산가족 상봉하고 또 2000년대에 무슨 이산가족 상봉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햇볕 정책을 북한이 열심히 우리가 좀 당하더라도 도와주면 개혁 개방을 해서 우리와 공존해서 살 수 있을 거 아닌가라는 시기는 이제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고요.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실전화시켜서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대체 뭘 관철시키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미군 철수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로 미사일을 개발했고 결국 그것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고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협정,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미군을 한반도에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을 지지하거나 마치 이 자신이 진보적이다, 우리가 볼 땐 종북적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해서 통치해서 한국을 점령하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을 해서 그래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미국만 빠지면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과 미사일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완료가 임박했다라는 거하고 이제 북한이 완성했다고 진짜 본격적으로 선언한 거하고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고 이게 없을 때 하고 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남북 대화라는 것은 비핵화 외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산가족 상봉료 정말 그 당사자들한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가지고요. 벌써 남북 간의 개성공단요. 자, 우리가 북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북한한테 정기적으로 상납하고 삥을 뜯기면서 살아갈 겁니까? 그래서 남북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북한은 안 할 것이고 뭘 얻겠다고 정말로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그 이야기를 의논할 거라고 봅니까?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에 대해서는 한국과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직 미국과만 상대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북한을 지원하고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전략자산,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를 반대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또 북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용이다라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하겠지요. 자, 미국용이 아닙니다. 북한이 미국까지 쏠 수 있는 ICBM을 여러 방을 만들 역량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한두 개 멀리 날아가는 걸 가지고 미국을 협박하는 거죠. 그 정도를 ICBM을 많이 만들 만큼 북한은 돈이 없습니다. 이 미사일이 짧게 날아가는 것은 싸지만은 멀리 날아가는 것은 우주선을 만들 만큼 큰 돈이 듭니다. 얼마 전에요. 미국이 ICBM을 요격하는 실험을 했을 때 쏘아보낸 ICBM과 요격하는 미사일 가격이 합쳐가지고 2조 5천억이 넘었습니다. 북한이 이걸 얼마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긴 거를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짧은 거는 눈 감고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낮게 쏘는 부분은 현재의 팩2, 팩3나 기타 한국의 이 지금 LSAM, MSAM 같은 이런 걸로 요격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드도 고도 150km밖에 요격을 못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마하 10 이상으로 떨어지는 즉 평양쯤에서 쏴서 평택이나 대구나 서울을 겨냥해서 짧은 고각 발사 고속 낙하 핵 탑재 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때는 이 사드도 마하 8 이상으로 고속 낙하하는 미사일을 요격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북한이 동시에 어느 게 핵을 탑재했는지 모르는 미사일을 수십 발을 쏘게 될 때 현재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그 중에서 격추할 수 있는 부분은 몇 개 되지 않고 결국 몇 발을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북한이 이렇게 남측을 겨냥한 이런 핵 탑재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1년에 40조 이상 들여가지고 한마디로 방위 전력을 개선한 부분이, 신무기를 들여온 부분이 전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북한은요, 탱크니, 무슨 전투기니, 무슨 뭐 자주포니, 무슨 방사포니, 이런 부분에 별로 투자하지 않고요. 그거는 그냥 있는 거 고쳐가지고 굴러가도록 쓰고, 이제 중점은 핵만 가지고 자꾸 더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요, 북한하고 이미 비대칭 전력이 돼가지고, 총을 가진 나라와 이 칼을 천자루 만자루를 만들어 본들 총 한 자루를 당하기가 쉽겠습니까? 하물며 기관총을 하나 갖고 있다 하면 건총을 100자루 가지고 있은들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전력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은요, 실제로 미국으로 대해서는 만에 하나의 경우에 위협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다량을 미국으로 동시에 쏘기도 어렵고 치명적인 타격을 절대 주지 못하고 요격되거나 정확도가 떨어져서 이 효과가 낮아지겠죠. 반면에 북한이 쏜 직후에 미국은 북한을 향해서 초토화시켜버리면서 두 번 다시 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도 북한의 핵 미사일이 위협적인 이유는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미국의 동맹 국가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요, 아랍 국가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툭 하면 시리아, 무슨 하마스, 또 더 나아가서 뭐 이란,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억압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요, 전혀 위협받지 않고 버티면서 주변 나라에 위협이 있으면 선제 공격을 하고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헤즈볼라가요, 맨날 이스라엘을 갖다가 괴롭혀도요, 이스라엘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중동의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나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나 사우디나 터키나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이스라엘과 한마디로 겉으로는 뭐라 하지 뒤로는 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핵 보유국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이스라엘 핵을 문제 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제 국가의 존립이 과거 중동 전쟁처럼 뭐 초반에 이집트한테 밀린다, 시리아한테 밀린다, 이런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슬람의 한가운데서도 작은 나라가 버티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뗄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좌파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미국이 필요해서 한국에 있지 우리를 도우려고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군 철수는 절대 안 생기는데 미국 빠들이, 친미주의자들이 그런 겁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민 다수가 문정권이 이야기하는, 북한이 이야기하는 반전, 평화, 반미, 반일, 이런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친미, 친일이라 하면요, 마치 잘못된 사람처럼 비춰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 좀 하면 너 친미주의자지, 친일주의자지 하면서 거의 욕처럼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지고 친중주의자는 괜찮고 친미, 친일주의자는 아주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지금 습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일본이요, 36년간 지배하는 동안에 정말 남의 나라를 먹고 지배한 건 잘못이죠. 자, 많은 우리 국민들이 희생이 되었지만은 6.25 때 북한과 중국군에 의해서 한국의 국민이나 군인이 죽었고 유엔군이, 미군이 죽은 것보다 더 컸겠습니까? 그런데 왜 반북 그리고 반중은 안 되고 친미, 친일은 비판을 받는 겁니까? 일제 지배보다도 더 가까이 있었던 사건이 6.25고, 그 다음에 최근까지도 북한은 수십 명을 이렇게 죽여왔습니다. 근데 왜
반북을 우리가 말을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요, 떳떳하게 나는 친미, 친일이다. 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너네 친북, 그리고 친중주의자들은 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느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삼부를 이야기하면 거기에다 일한까지 더 얹었죠. 우리가 아무 말을 못하고 문재인 정권은 꼼짝하지도 못하고 앵커한테도 꼼짝도 못합니다. 중국의 CCTV 앵커가 와서 대통령 앞에 물었잖아요. 그런데 아베가 한미 군사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말을 한 거는 그건 내정 간섭이라고 합니까? 지금 내정 간섭은 중국하고 북한이 주로 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요. 미국은요, 이미 인도 태평양 구도라는 틀을 짜가지고 미국, 일본, 그리고 대만, 그리고 호주, 인도 이런 라인으로 중국과 북한을 봉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거기에 지금 안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중국의 1대1로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 중국 갔다 와서 1대1로에 적극적으로 외국 공관들이 외교부가 협조하라.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이야기했던 인도 태평양 부분은 거듭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을 기반으로 중국을 대응하게 되면 굳이 한국이 군사적으로 뵐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 한가운데 있는 몽고에도 미국이 기지를 갖다가 확보해 있는 참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한때 우즈베키스탄도 미국에 기지를 제공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이 필요해서 있다. 이 말을 믿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6월 15일 지자체 선거 이틀 뒤쯤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이대로면 밀어붙일 것 같은데요. 그 의제가요, 저는 비핵화가 유일한 의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는 이 북한이 내역을 이 정상회담의 조건으로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배치 반대를 내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제는 이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고 북한이 내역을 조건은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한국의 대통령이 이걸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받아주거나 내걸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보위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요. 그런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면 그건 정권 퇴진을 이야기할 단계로 접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국당 자신들이 지금 116명 또 1000명 집에 가서 116명이 되었는데 유일한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하는데 한국당을 지자체 선거에서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절대로 찍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정상회담은 비핵화가 아니면 하지 마라. 그리고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거나 축소하면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안 되면 정상회담을 정면 거부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밀어붙이면 한국당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거리로 나와야 되고 기만적 정상회담 반대를 위한 안보투쟁연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안철수 그리고 유승민의 미래당, 바른미래당에도 그 제안을 하고 애국당에도 제안을 해서 공동으로 이 투쟁에 나서야지. 우리는 집권은 관심도 없고 지자체 선거에서 보수정당 중에서만 1등만 하면 된다. 이거는 그냥 입으로 반대하고 대략 페이스북에 올리고 가끔 기자들한테 좀 짚고 대변인 성명이나 발표하면 다 하는 거다. 이렇게 가면요, 한국당을 6월 13일 지자체 선거에서 절대로 이렇게 찍어줘서는 안 됩니다. 한국당이 제일 큰 집이라면 제일 큰 집이 안철수, 유승민, 조원진에게 안보투쟁연합을 만들어서 기만적 정상회담 반대를 제안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당이 그걸 하지 않으면요, 보수가 문재인 보기 싫은데 뭉쳐야지
이런 사기 거짓입니다. 그렇게 뭉쳐봤자요. 뭉쳐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한다 그러면요. 절대로 찍어주면 안 됩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요. 보수도 지자체 선거에서 안보를 내어 걸고 후보를 일단 냈다가 단일화를 해야 되고, 이거 거부하는 정당은요. 다 배척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은 언제가 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 6월 15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왜? 이 정권은 과거에 총선이나 이 대선이 있을 때 이런 정상회담 이벤트를 했지만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DJ 정권이 6.15 정상회담 발표를 했다가 이렇게 선거에 졌습니다. 저 그때 민주당으로 선거 출마했는데 매일 표가 빠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거의 정권이 무너져 가던 노무현 정권이 대선을 2달 반 앞두고 14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대선에서 형편없이 깨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내건다고 선거 이기는 게 아닌데요. 지금 보수가 무력화되어 있고 이 정권이 여론을 상당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번에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올림픽하고 이렇게 묻혔어요. 그래서 특사를 지금 이 정권은 속도 조절을 한다 하지만은 그건 국민의 어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이미 특사를 3월 25일부터 한미 군사훈련이 사실상 준비되고 시작되니까 그 이전에 한 열흘이나 보름 전에 최소한 특사가 갔다 와서 정상회담 날짜를 발표하고 이 훈련을 연기시키기 위한 작업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특사는 3월 한 10일 안팎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서훈 국정원장이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특사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권이 정상회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은요. RN서치 조사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지난주보다 김여정이를 불러다가 저렇게 푸닥거리를 했음에도 60.8%로 오히려 0.6%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공세라는 해심의 문정권 최고의 작품을 썼는데도 이게 국민들한테 먹혀들지 않았다라는 거고, 또 다른 리얼미터 조사 같은 데서도 보면 이 지난주와 동률로 나와서 보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회담이 문재인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다른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62.9로 0.6%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크고요. 이 정치 쇼 효과로 본다면 엄청나게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문 정권이 이런 부분을 의식을 해서 약간 뜸을 들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문 정권은 북한이 노리는 대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 연기,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정상회담에서 미북 대화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자,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미북이 대화를 할 가능성이 있냐? 없습니다. 미국은 딱 하나만 내겁니다. 대화 원하면 해줄게. 조건 딱 한 개야. 뭐냐? 비핵화 외에는 만날 일 없어.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렇다고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또 한국이나 일본 같은 우방을 향해서 이런 핵 탑재 미사일을 쏘기 전에는 북한을 선제 공격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미국이 다 뒤집어 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3년이든 5년이든 북한을 쪼아서 압박해가면 북이 내부적으로 무너지거나 손을 들게 될 것이다 라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북한은 벗어나기 위해서 남남 갈등, 한미 동맹 이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완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핵미사일을 개발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김여정을 보내서 쇼를 하고 지금 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까지 놓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미, 북 간의 비핵화를 가지고 대화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문 정권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북한이 한반도 상황이 안정이 되고 신뢰가 생기면 우리가 그때는 비핵화를 고민해 볼게 라는 일종의 북한에 대한 외상 비핵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일단은 핵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실험을 하지 않고 동결하는 조건, 즉 사실상 핵미사일 보유를 인정해 주면서 남북 간의 평화협정을 맺고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맺어서 수교하고 불가침 협정을 맺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사실상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겠죠. 그걸 국민들에게 속여가면서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미국을 절대 설득하지 못하고 일본도 설득하지 못하게 될 거고 이 출구 없는 이 정권에 종북 좌파들이 밀고 가고 있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결국 실패하면서 이 정권에 치명타를 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설에 말싸움이 벌어졌을 때 정치적인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팁을 제가 드렸습니다. 편안한 설 되시고요. 꼭 논쟁에서 제 말을 숙지하셔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 잘 보내십시오.